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예수의 박종인 신부고요.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끼어들게 됐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최선은 좀 다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김상우 신부. 그나마 그 중에서 마음이 제일 편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어색해.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막내 신부입니다. 신부님 선배 신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우리 신부님들끼리의 어떤 형제 사제들끼리 나누는 어떤 케미, 화합, 친교를 우리 신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것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서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정환 신부님. 제일 웃겨요. 제 코드에 잘 맞아요. 분장실에서 되게 어색한데 아마 분장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느낌 좋은데요. 김정환 프랑시스코 신부입니다. 지금 교구 생명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글도 쓰고 사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세 분 중에서요. 사실 기대하는 신부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최강희 신부님 분위기가 제가 기대할 만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기대일 뿐이죠. 정밀수님, 예, 가톨릭 청년 홍성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최광희 마테오 신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있는 마음 그대로 그냥 열린 그대로 저희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해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프로그램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신부님 네 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막 고르다가 첫 번째로 올해가 개띠해잖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개띠에 맞죠? 그래가지고 개 얘기로 시작을 해보자. 첫 시작부터. 첫 시작부터 개 얘기로. 네. 사실 이건 대본에 있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답은 바로 편견. 이라고 합니다. 넌센스 퀴즈. 여기의 분위기가 이렇게 가는 거군요, 이제 조금 앞으로. 썰렁했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이렇게 시원함을 먼저 한번 드리고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편견. 네, 그 강아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분장실에 있다 보니까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많을수록 재미가 없다는 편견을 깨보겠다. 어느 분이셨어요? 그 말씀하신 분? 제 기억에는 기대가- 정원 신부님이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한다라는 게 편견이다라는 라고 얘기를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네. 기대가 많으면 결과도 좋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직 모른다. 네, 또 그렇죠. 뭐 기대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는 수도 경우도 있다. 있으니까. 네. 신부님들도 살다 보시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편견을 받으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많죠. 어떤 거요? 어떤 거? 일단 뭐 외모에서부터 뭐 신부님 하기에는 아깝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 또 뭐 어떤 신부님은 사실 사제인데도 듣지 말아야 되는 그런 뭐 호칭들 기생 오라비 같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은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자기 얘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제인데 네. 예, 사제복을 안 입고 일반복을 입으면은 뭐 족복 같다. 아. 그런 신부님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게 네. 생긴 신분이. 네. 근데 편견이죠. 그렇구나. 사실. 신부님은 왠지 여자를 안 좋아할 것 같다는 편견일까요? 그거는 사실일까요? 진짜 편견이죠. 아. 진짜 편견이죠. 편견이군요. 지금 이분 얘기시죠, 이거 지금? 아니요, 지금 차례차례 오고 있는 중.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사랑해야죠. 그럼 그 안에 특히 네. 자매님도 포함 자매님들도 그렇죠. 포함돼 그 안에 네, 상우 신부님께서 참 포장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군요. 네, 박 신부님 혹시 편견? 박 신부님은 게다가 또 예수의 신부님이셔서 그쵸. 얻게 되는 것과 저희- 헤어스타일이 뒤를 좀 한번 살짝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 머리가 달려 있어서 또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평화방송 보시면서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저에 대한 편견은 어릴 때부터 저 보고 공부 잘할 것 같다. 누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제가 들어와서 네. 이렇게 네. 살아온 건데 나중에 이제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믿진 않아요.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좀 공부 얘기는 하지도 않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엄청 깐깐하신 분이었는데 여자 교수님 네. 깐깐하신 분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막 거의 뭐 이렇게 학대 수준까지 몰아붙이시는데 저한테는 아주 예외적으로 친절하셨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저를 불러놓고 너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저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건 교수님이 저를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으로 일단 아예 못을 박아놓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이후는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애랬었는데 그분 기대만큼은 안 나온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안 나왔다는 게 제 이제 체험적인 그 이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편견이다. 싶고 그렇군요. 상당히 큰 편견이셨죠. 그래서 어.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죠. 그렇죠. 일단 어떤? 공부 잘하면은 일단은 키도 작고 그리고 일단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런 게 있어요. 공부만 잘하게 생겼다. 공부 많이 네. 잘하는 비아냥이 들어간 거죠. 기한량이 약간 그렇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관리 안 해서 얼굴도 그렇고 냄새도 좀 나고. 못 어울리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니요, 신부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편견들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죠. 모범생스럽게 보이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왠지 신부님 그 수도자, 성직자 하면 말입니다. 왜 갖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리타분할 것 같다. 뭐 재미없을 것 같다. 그리고 왜 신부님들은 운전을 하셔도 꼭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해야 할 것 같다. 뭐 이거 다 편견일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떠십니까? 평소 생활이. 평소 생활. 네네. 아니면 뭐 수도자에 대해서 편견을 받은 일이 있다거나 진짜 뭐 이런 거. 수도자의 편견 가지고 계세요? 혹시? 글쎄 뭐 예수에 계시니까 네. 예수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아, 좀, 맞아요. 네. 되게 많죠. 들었습니다. 뭐 저희는 이렇게 또 어찌 보면 딱 이렇게 네. 그 갖춰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딱 정형화된. 짜여진 정형화된 그런 정형화된. 모습이라면 예수의 시민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본인들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들이 꼭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편견. 그건 편견 아니에요. 실제. 굉장히 자유로움 많이 느끼고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 편견은 이제 우리 뭐 다 엘리트 집단이다. 뭐 이런 것들 못하는 게 없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이제 편견이고 네. 실제로는 내적으로는 그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데 그 공동체 성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잘 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수도회 중에 하나라서 전 되게 하여튼 잘 좀 뭔가 편하게 제가 네.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죠. 저희 신학교 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도 있고 네. 그리고 풍물패. 풍물패도 있고 밴드도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룹 사운드도 보통 그거 활동하면은 4학년 마치고 나간다. 그리고 신부님이 못 된다. 신부님 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뭐 모자라서가 아니라 워낙 재능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이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죠. 신학교는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면 저도 연극반, 저도 연극반? 연극했었는데요. 오. 또 최신부님은 또 잘생기셨고. 근데 연극을 했는데도 안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극을 잘 못한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편견 중에 하나인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설경구 씨하고 김남길 씨하고 이렇게 있는데 영화 제작 보고 현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생긴 살인마 보셨나요? 라는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평범하게 생긴 거나 못생긴 사람들은 살인마가 돼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인마라는 개념하고 잘생겼다라는 개념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닌데 꼭 못생긴 사람이 살인마인 것처럼 그런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심리학적인 용어에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적인 지각의 오류라 그래가지고 네.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좋은데 네. 이제 이게 보통 아니야 내게 맞아 저 사람 께 맞아 저 무조건 쟤는 틀려 상대방은 틀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삼국지에서도 보면은 제갈량 있고 방통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은 거의 비슷하고 각자의 고유한 장점이 있는데 제갈량은 잘생겼고 그리고 방통은 못생겼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이제 뭐 교훈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저희 네 신부님들이 같이 모였었을 때 제가 딱 그 첫인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4번째 정도 만나고 나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편견이 깨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편견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오늘 다 얘기 안 할 거예요. 아니 알아갈 거예요. 알아가야 되죠.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뭐 아브라함, 사라, 모세, 솔로몬 이렇게 이런 다윗, 주요 인물들 다윗 이런 라헬도 인물들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다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잘생겨서 주인공이 된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 성경 속에서 그 잘생겼다 뭐 이를테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사라 어쩌고 저쩌고 그 잘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쌍꺼풀이 있고 뭐 이목구비가 반듯하고라는 외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성경 속의 인물의 어떤 덕을 그 사람의 거룩함을 그 사람의 어떤 출중함을 좀 지켜 세우기 위한 하나의 문학적인 표현이나 도구지 그냥 글자 써 있는 그대로 잘생겼다? 그러면 뭐 한 장동건 씨, 정우성 씨 정도로 생긴 거 아니야? 라는 것은 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 저도 네.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저 청년들하고 있다 보면 아니 성경은 이거 너무한 것 같다. 뭐 창세기 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라헬은 막 용모가 아름답고 요셉은 어머니를 똑 닮아가지고 또 그렇게 또 잘생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부터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민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되게 또 그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라헬에 쓰인 단어와 요셉에 쓰인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 예쁘고 잘생겼고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다.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네. 당신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를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잘생기다, 예쁘다 이렇게로 표현되는 거라서 외적인 미모, 아름다움만으로 이렇게 함축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 축소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뽑을 때 그 집 그 아들이 많았죠. 2세 아들들이 여러 네. 있었는데 사무엘이 그 옆에 서 있어서 기름을 딱 들고 부으려고 하는데 첫 아들 왔는데 보니까 뭐 건장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부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둘째 아들이 하는데 또 아니다. 셋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아들이 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돌아온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볼이 발그레하고 그런 얼굴이 하얗고 뭐 이런 이제 그 서술이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나는 지금 이제 사무 신부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사무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이지 하느님께서
그래서 판단하시는 건 다른 면으로 그래요?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박종희 신부님이 세네 명이 사도야. 사도 요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각자 세례명들을 얘기하는데 그 세례명에 대한 그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는 거죠. 저도 맞아요. 사도 요한은 정말 제가 경험한 사도 요한 동창 신부님들도 그렇고 선배 신부님들도 그렇고 아는 분들 다 잘생기고 박식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분도 있죠. 네. 근데 박종희 신부님 처음 뵀을 때 사도 요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각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박종희 신부님의 제가 외모를 딱 이렇게 솔직히 보자면 굉장히 그 눈, 코, 입이 그 선이 굵으시고요. 그 한국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약간 아까 아랍인을 말씀하셨는데 유목민. 유목민. 굉장히 그 외국인 같은 서구적인 그런 소리 좀 듣지 않으세요? 저 일본 사람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걸 때 그 한국말 잘 안 걸 것 같아. 그렇죠. 보통 네. 한국 사람이 거의 오리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네. 아니 그 보통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중에서 누굴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 부르는 것 같은데 보통 일본 사람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실 그 예수님의 그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편견 때문에 힘드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네. 그 기존에 사람들과는 다른 행보를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출신 때문에 오해 많이 받으셨잖아요. 뭐 나사렛 출신에서 뭐별수 있겠어. 그렇죠. 그다음 동정녀에게 잉태도 났다고 하니 이게 동정. 무슨 말이냐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 그 예수님 또 별칭이 또 먹보의 술꾼 아닙니까? 네. 먹고의 술. 먹보의 술꾼. 아 신부님들께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그게 편견이다. 아, 어떤 신부님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좀 좋은 리셋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신부님들의 이미지를. 관계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뭐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분들이시니까. 네.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주도 다르게 들리고 그렇죠. 그 주님도. 아 그것도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 주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고백성사 자리는 아니지만 야 내가 이런 행동은 정말 신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그 편견에 맞설 정도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거 있으신지 저희가 음성 변조 처리해 드릴게요. 음성 변조. 네. 고해 성사 내용. 그렇죠. 고해성사처럼 혹시 그러니까 신부로서 이거는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참은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편견이 깨질 수 있는 제일 맏형인 우리 김상우 신부님부터 할까요? 방송 안 나갈 것 같은데. 방송 못 나갈 거 너무 많은데. 어차피 뭐 편집하시겠죠. 뭐. 네네. 프랑스 파리에 10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요. 술 먹고, 네. 그랬죠.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제 프랑스어를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워낙 프랑스어가 어려워서 발음도 어렵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초반이었는데 뭐 그러다가 또 한국 선배들하고도 뭐가 좀 트러블도 인간관계의 트러블도 있지. 말도 안 되지. 음식도 안 맞지. 그래서 살이 세 달 만에 한 10kg가 빠졌어요. 그런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속을 풀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서 동료 이제 그 당시 신학생이었죠. 동료 신학생하고 같이 소주 한 잔을 먹으러 갔습니다. 누군지 알아? 한국시장에 네. 우리 박재민 씨 잘 알고 계시죠? 저랑 같이 계셨던 분. 딱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한 잔을 마셨는데 이렇게 소주 한 잔 하면서 뭔가를 좀 풀려고 하는 의도로 마셨는데 네. 그 풀려고 했던 자리가 안 풀렸어요. 더 꼬였어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술도 또 안 취해요. 젊어가지고. 또 집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밤에 여기 오고 있는데 저기에서 그 아랍 한 청년 아니면 뭐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둘이서 박종희 신부님 닮은 약간 매지가이로 보이는 그 아랍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청년 뭐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저 중국인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근데 프랑스어 배울 때 욕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일부러 그런 게 재밌어서 욕과 막 은어 비어로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이미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네. 그 친구들이 이 화약고에다 불을 땡긴 거죠. 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뭐 중국 사람이야 이러고 계속 도망가고 네. 그래서 쫓아갔어요. 네. 달리기가 그때는 지금보다 좀 날씨가 더 빠른 네. 거예요. 쫓아갔죠. 그래서 조금 신랑이가 붙었어요. 네. 막 이렇게 치진 않았죠, 당연히. 그럼 저도 경찰서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은 없었지만 약간의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아랍 아이들이 저보다 덩치가 작았어요. 네. 도망을 갔어요. 어머.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아니 이게 네. 무슨 스트레스가 하나 더 생겨서 너무 네. 열받아서 그 파리 시내 거의 파리 6구라고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약간 네. 그 길에 이제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평행 주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길거리 사람도 없고 또 파리 밤거리 은은하잖아요. 또 근데 스트레스가 또 받는 거라. 그래서 날라차기로 하면서 거기 있던 사이드미러 한 열 몇 개를 깠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네. 그러니까 화풀이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때 큰 사건이네요. 그때 그 아랍 친구들이 마침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우리 현장법으로 저희 잡힌 거죠. 어머. 경찰이 왔는데 술은 어설프게 먹었지 프랑스어는 아직 안 되지 이미 내가 저지른 범죄는 있지. 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유학했던 신부님 됐습니다. 그런 말 할게요. 신부님 됐는데 아 그때 신부님 되시기 그때는 신학생, 신학생. 신학생, 네, 88년 신학생 아주 네. 젊은. 그랬죠. 그러다가 잘 끝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아유, 잘 끝났습니다. 한 30년 전 얘기를 해주시네요. 유망한 신학생들이었어요, 둘 다. 네, 네.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래서 이상하게 근데 그 우리 이게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신부님이라는 편견을 깨는 얘기를 이렇게 정말 날라차기처럼 이렇게 날려주셨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신학생 네. 때였죠. 신학생 그때는 20대였기 신학생 때문에 때였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랑 화가 올라오죠. 뭐 네, 그럼요. 어떻게 화가 안 올라옵니까? 화 올라오고 뭐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분노, 뭐 원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네. 찾아왔을 때 내가 그거를 내 안에서 의지적으로 갖고 있을까 또 행동으로 옮길까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 감정의 노예가 아니니까. 네. 근데 뭐 굳이 변명을 하자면 네.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피소드는 20대였다. 그래서 아직 좀 어렸다. 네. 그 거리 조절이 안 됐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그때는 하여튼 날라차기 좀 하고 아이, 그렇죠. 시원해졌다. 아유 10kg 덜 나갔으니까 붕붕 날랐죠. 그때.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화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네. 다양할 수 있는데 김상호 신부님은 날라차기시군요, 그죠? 네. 그럼 신부 돼서도 날라차신 적이 있으세요? 아유 안 하셨죠. 그건 없고 너무 신학생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신학생 몸무게가 시절에. 못 듭니다. 이제. 아니, 이제 그래서 뜨지를 못해서. 가끔 우리 회식 몇 번 했는데 술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김상호 신부님한테는 좋은 말만 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 그런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대한민국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나타나는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일 것 같으신지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나는 그거 저 우리 혈액형 가지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액형. 너는 A형이라서 이래, 맞아, B형이라서 맞아, 이래, 맞아. 막 이러 그다음 뭐 그런 편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무슨 형이게요? 제가 볼 때 백정희 신부님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약간 소심한 것 같고 그런데 꼼꼼한 것 같고 그래서 A형? AB. 아니요. AB는 A형. 와, 우리 부모님 쪽 지금 혈액형을 말씀하시는 거고 네. O형의 O형. 아우.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라니까. 이게 편견이에요. 김상우 신부님이랑 최강희 신부님도 한번 혈액형을 한번 맞춰보시죠. 옆에서. 서로요? 서로.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 김정은 신부님이랑 그래요? 박종희 신부님께서 한번 맞춰봐 주시죠. 김상우 신부님은 B형? 나도 B형. 그냥 전형적입니다. 웃고 계십니다. 오? 타입이 저는 그러면은 최 신부님, 최강희 신부님. 최강희 신부님은 난 AB성 O형이야 이분. 저는- AB성 O형. A형 같아요. 저 A형입니다. 아니 진짜 근데 그렇게가 드러나요? 진짜 B형? 네. 아니 어떻게 골라도 이렇게 또 혈액형도 하나씩. 지난 만남 때 네. 제가 잠깐 뵀는데 네. 발목이 드러나게 오셨어요. 그 신발과 그 바지에 약간 그거 요즘에 보면은 그 좀 약간 단코 바지처럼? 그 바람둥이 뭐 이런 느낌은 아니구나. 요즘 유행이지, 유행. 유행이지. 그러니까 유행에 민감해. 되게, 민감한 그런 분들이
뭐 그런 거 많거든요. 예, 좀 약간 다혈질적이고 네. 또 자기 표현 개성 강하고 어. 딱 알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유독 있는 게 이 혈액형 맞습니다. 맞아요. 혈액형 맞고요. 그다음에 또 있는 게 그 나이에 대한 것들.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보수적이야. 야, 네가 어린데 물어라. 약간 그 장유유서에서 나오는 듯한 그렇죠, 그 동양. 나이에 대한 서열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 역할론에 관한 게 있어요. 네, 성역할로는 예. 남자가 꼭 책임을 져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러한 선입견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학력에 대한 게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 대한 건 특히나 그 남성분들 사회에 있어서는 좀 어리다고 하면 무시를 받는다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20, 30대 때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남성분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신부님이라는 직업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신부님들은 어떠신지 뭐 그 안에 선후배 서열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사실은 나이 들어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한 충분히 들어 보이세요. 분장을 해서 그런가. 네. 그 보통 저희가 정상적이면은 신학교 생활 10년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30에 사제가 됩니다. 보통 또 뭐 일반 대학을 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리고선 첫 사목 대상진 본당에 가서 신자들 만날 때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만나거든요. 특히 또 어른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하실 때 사제이기 때문에 신부님이라고 또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그게 연세가 많으시든 뭐 적으시든 어떻든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내가 아직 부족하고 또 나이가 사실 젊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또 항상 뭐 어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거나 어딜 가도 뭐 단체들도 노인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단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그러면 항상 가운데 자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 신자가 아닌 분들이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느끼거든요. 예, 사실은 좀 약간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걸 그때도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나이에 걸맞은 대접을 받았으면 편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른 대접 받거나 오히려 신부님이라는 직업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편하죠 사실은. 저보다는 근데 네.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마. 어떠세요 두 분은? 현재 본당에 계신 신재 본당. 김성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신자분들 만날 때 그 신자분들과 이제 어떤 신부님과의 관계가 아직 초면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좀 짓궂으신 신자분들은 신부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바로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사실 그때 사실은 당사자 신부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해요. 근데 그게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왜 불쾌했을까? 그러면 나도 은연중에 그 나이와 아니면 내가 신부로서 신자분들이 나를 대해주시는 그 관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이 또 나도 그 안에서 사는 거죠. 나이에 대한 편견 안에서 나도. 사실 제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나이가 어려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서 서러움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빈번하게 생겨요. 그쵸? 클럽에서 퇴짜 맞아보셨어요? 클럽을 그래서 안 가요. 안 가고 저기 네. 이제 우리 신입생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서 걔들 섞여가지고 묻어서 네, 한번 네. 그 술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좀 그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도는 아직 못 해봤고 실천을.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수에 들어 삼수에 들어와 뭐 군대 갔다 다시 입학해 뭐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그룹이 형성되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안 놔요. 놓지를 않고 뭐라 그러냐면 다 뭐 정한 씨, 뭐 상우 씨, 뭐 누구 해가지고 C자를 붙이고 다 존댓말을 하는 학생들끼리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들끼리 그 일정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 뭐 시연 씨, 광희 씨, 상훈 씨 뭐 이런 식으로 C자하고 존댓말로 다 통일을 하고 저한테도 그래서 초면에 말 놓지 말라는 식의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것들 건방지네.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 지나야지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뭐 시연 누나, 뭐 광희 형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서열을 잡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문화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는 정말 시 붙여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공손한 거네요. 한 번은 우리 작가가 시연 씨 하는데 제가 살짝 기분 나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처럼 어린 후배가. 나쁜 나이가 말은 어린 아닌데 아, 그게 왠지 씨라는 말에서 오는 느낌은 그게 이렇게 동년배 사이에는 존칭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또 위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분한테 제가 종희 씨 나 기분 이러면 이게 관계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건 그러면은 아닐까. 그냥 좀 그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린 후배가 그냥 시연아 그러면 그거는 더 안 되는 거죠. 시연아라고 얘기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살짝 이상해졌고. 이상할 수 있겠죠. 원래는 그게 그냥 다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외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한편으로는 선입견이고 한편으로는 문화에 그냥 우리도 젖어버린 부분이라. 맞아요. 언어적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존댓말이 있고 네. 문화적인 거 같아요. 맞아요. 문화적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국 애들이랑 만나서 영어로 네. 대화를 할 때는 그냥 문제가 되죠. 시연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는데 시연아 이렇게 뒤에 뭐 그렇죠. 춤 하나만 언어적인 문화. 붙여주면 그게 언어적인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도 네. 요게 굉장히 우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 어쨌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좀 있었는데 거기는 경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높임말이 있는데 높임말을 쓸 때는 서로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서로 친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해지면 그렇죠. 당연히 반말을 하는 거고. 네. 네. 그 이제 저는 이제 주로 방학이 되면 항상 이태리 본당에 가 있었는데 한 5살 되는 친구가 저보고 그래도 이제 거기도 신부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빼고 그냥 광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5살짜리가. 네, 5살짜리가. 빠들의 광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걸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굉장히 이제 너랑 친해졌고 친해졌다. 친구감이 있고. 어.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치 이게 지금 얘가 나한테 그만큼 친하고 너는 내 친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린 친구구나 이게 여기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에 또 하나 느꼈던 게 제가 몇 살인지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만나면 몇 살 얘기를 하니까 그쵸. 내가 지금 몇 살이고 이제 몇 년도니까 몇 살이 되었고가 되게 중요했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그게 하나도 이제 중요치 않으니까 내가 몇 살이었지? 지금 몇 살쯤 되었던가? 뭐 제 나이인데도 네. 한두 살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사실은 서품 연도도 다르고 네. 나이도 다른데 그냥 뭐 상우가 종이나 광이야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 여기에서부터 좀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뭐 안 좋은 문화인 거고. 아니 나는 좋다고 상관없으니까. 봤는데 아자는 빼고 네, 이름만 아자 빼고. 부르고 이름만 부르고. 정환, 종이, 아니면은 뭐 쌍우, 대리사, 광희. 뭐. 영어 회화시험을 아니면 세례명만 부르든지. 세례명만 프란시스코, 부르는 걸로. 바오로, 볼. 아직도 그다음에 폴이라고 요한 해. 이렇게 난 조반이라고 불래, 조반. 조반니로. 네, 조반. 예. 근데 저도 또 우리 최강희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좀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저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만났거든요. 기왕이면은 프랑스 사람들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 사제서품을 받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샤르트르 교구에 있는 지방 성당에서 박사 과정 동안 계속 주말 사목을 했었어요. 신자들 만나고 뭐 이렇게 그 부부들 영적 지도해주는 뭐 에미 같은 단체도 제가 이제 영적 지도 신부로도 있었고 뭐 고해성사, 혼배, 뭐 주미사, 뭐 장례 뭐 다 막 자질구레하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 단 한 번도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는 그렇더라. 맞아. 너 이름이 뭐니? 나는 바오로 신부야. 폴이야. 그러니까 바오로 신부라고도 안 해요 사실. 어차피 신부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신부라는 수식어도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이미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과 제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을 때 나이? 내가 신부이고 아니고 뭐 학력이 얼마나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인종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의 김정환 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깊은 친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끔씩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한국 문화권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물어볼 때 전제되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보다 좀 어리네?라고 해서 벌써 이렇게 상하 관계로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더 친해질 수 있는 관계인데 그 옵션을 뺀 다음에 그 사람을 알아가면 정말 더 깊은 만남이 될 수 있으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뭐 아까 제 성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요즘은 정말 이것도 많이 희석이 됐어요. 그쵸. 이 나이에 대한 것처럼. 네,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잊지 못하는 게 여자는 복사를 못했어요. 그거. 예전에 그 그렇게 원래 이제- 딴 나라도 옛날에 다 그랬나요? 원래는 여자들이 재단에 못 올라갔죠 사실. 아 다른 나라도. 예, 예. 언제까지요? 언-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음. 처음에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못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허물어진 게 아마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부터 그냥 여자들이 이제 그 재단 봉사 네, 이런 네. 거를 하도록 된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도 언제부터다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80년대 아니에요? 제가 80년대는 복사하고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도 초창기까지는 여자 복사를 많이 못 봤습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은 산만하고 제대 위에서 또 긴 머리를 치렁치렁하면 안 되고 군심을 주면 안 되고 어머나 이건 또 아니요, 무슨 그러니까 선입견 이런 덩어리가 편견들을 갖고 그 있었던 당시에.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네. 뭐 편견이 아닐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그때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이제 여성 복사를 하냐 안 하냐라고 네. 했을 때 논의가 많았죠. 많은 자매님들이 오히려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오히려 자매님들, 자매님들이 어르신들, 보시더라고요. 자매님들 오히려 자매님.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다 큰 처녀가 어떻게 제대 어떻게 위에 올라가냐 제대 그리고 네. 그 미사를 보면서 너무 분심이 든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누가 분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 근데? 분들이 본인들이 본인들이 여자분들이 여자 복사가 올라가서 걸 하면 보기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편견 같은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 이게 근데 꼭 이 부분이 여성 남성 부분도 있지만 무언가가 새롭게 변하려 그러면 항상 겪게 되는 부분하고 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가부장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도 그렇죠.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옛날 그 성당들 그 사진 보면 100년 전 뭐 어떨 때 보면은 뭐 남녀가 따로 앉게끔 분리돼 있었고 네, 그렇죠. 칸막이가 그리고 옛날 성당 쭉 걸어서 가는 사진 보면은 남자가 앞서가고 여자가 뒤에서 따라가는 그게 일반 사회도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는 게 정말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것보단 적은 시간이라도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과도기적인 걸 걸친 후에 바뀌지 않을까. 편견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 그 편견을 줄일 수 있는, 편견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제가 꼭 그 카톨릭 신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굳이 직업병으로 얘기한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제 이 편견이나 선입견이 오는 거는 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무조건적인 긍정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이 문제인 건데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각의 오류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못 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기준을 뭐 많지만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편견을 하는 주체도 나고 오해를 하는 주체도 나니까. 근데 자기는 편견받고 오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네.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지. 그러니까 남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또 그래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환 신부님께서 너무 처음에 별 5개짜리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더 할 말이 없다. 다른 세 분이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뭐 그냥 해야 되나, 뭐. 보면 되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결제만. 뭐야 또 문제가 나왔어. 우리 결제만 해. 결제. 그게 정답인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해결점들을 또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편견인가? 뭐야 이제 사회까지 봐. 나눠줘. 저 자리에 앉은 게 말씀하세요. 바꾸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
자세가 욕심이 이렇게 딱 그냥. 근데 아까 처음에 사전 인터뷰할 때 안 잘렸으면 좋겠어요. 안 짤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요 부분들 늘상 이제 생각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그리고 볼 때 어떤 상황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미리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여러 외적 요소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물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생각하는 것도 있고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뭐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그러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런 편견들에서 여러 가지 많이 좀 맞습니다. 자유 네. 신부님과 나누는 고민, 과연 신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고 또 신부님들은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오늘의 첫 번째 고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팀원도 밥도 안 먹고 일하는 일벌레 후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희 팀에 회사에서도 유명한 일벌레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끝마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먹어요. 자연히 밑에 후배들도 끼니를 놓칠 때가 많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투적으로 일한 덕분에 그 친구가 들어간 팀마다 프로젝트를 다 성사시키고 그래서 상관들 인사고과는 늘 최고점입니다. 문제는요. 그 친구 후배들 원망이 너무 자자하다는 거죠. 저한테도 개인 면담 신청한 후배들이 3명이나 되고 다른 팀에서도 소문이 자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친구에게 일을 살살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열심히 하랄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쥐어 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를 위해서 좋고 뭐 힘들긴 하더라도 버텨내면서 그 과정들이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정도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정도에 오는 경우들 보면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상하 관계를 통해서 내리 누르는 거고 그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거지만 인간적인 생활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밥도 못 먹죠. 본인이 밥 못 먹는 거야 뭐 그렇다 쳐더라도 후배들도 밥 못 먹게 되고. 근데 이제 윗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밑에서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능력이 또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통은 놔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들이 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퇴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성공해 나가다가 결국 인사고과에서는 성과에서는 좋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결국은 흩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못 버텨나거든요. 네. 사람으로서 대접하지 못한다고 아까도 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퇴사도 못해요. 친구 후배들의 원망. 그러니까 아까 최강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일하는 벌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실은. 그쵸. 팀으로 일하는 거 요즘 학생들도 팀플 이래가지고 수업에서 조를 짜가지고 이제 무슨 뭐 결과물을 아웃풋을 발표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맞아요. 학생들이. 왜냐면은 맞아요. 거기도 뭐 고학년들은 바빠요, 막 빠지니 그래서 조장된 애만 그 맞아요. 친구만 그냥 총대 다 메고 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함께 일하는 것도 사실 배워볼 만한 일들인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지부터 좀 제대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함께 일하는 게 되게 힘들고 네. 뭐 그래서 예수연들끼리도 같이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네. 저는 관계성 안에서 좀 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떤 조직의 뭐 팀, 방금 같은 팀을 이뤄나갈 때 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우두머리가 됐든 뭐 이렇게 좀 리더의 역할이 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나의 네. 덕목으로. 근데 어떤 단체나 공동체 안에서의 그 리더의 역할은 그 팀원들을 아우를 수 있고 그들과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 또 그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시안적으로 그냥 당장만 보면 팀장이 일을 잘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쭉 치고 나가고 근데 팀원들은 못 따라가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최강희 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간적인 삶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 회의를 느끼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근데 단시간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 같이 보지만 길게 보면 결국엔 이 사람들을 다 잃는 거거든요. 지치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럼 각 팀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한 90 정도가 되는데 이 팀장의 어처구니 없는 어떤 독불 장군 같은 어떤 행보 때문에 내 안에는 90이 안 나오고 나는 50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각자가 90 갖고 있는데 사실 더 잘 되면 시너지 효과가 100까지도 나와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냥 이 사람들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밀어붙이면 결과적으로 볼 땐 그게 비효율적인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하나 얹고 싶습니다. 자, 고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걸로 해결이 안 되시다면 저희가 이번 상담은 네 분 중에 특별히 최강희 신부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드려서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 고민 하나쯤은 키우고 계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신나고요를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네 분의 신부님들을 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가복음 10장 27절.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저희가 토요일 미사인가 주일 미사 끝나고 이제 이사라고 하는데 얘가 얼굴이 질려서 저희한테 왔어요. 신부님, 연동생은 귀신 이사래요. 이거 방송 나가도 되는 거지 이거? 뭐 운명 얘기. 마찬가지잖아. 아, 왜 말이에요?